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지금 뭐 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냥 대세 상승장이에요. 지금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는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폭이 뭐 깊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이 온다 그래도 얕게 조정이 올 것 같고, 이제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거의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한 2년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제 6개월 됐죠? 자, 코스피가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11월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상승을 시작한 시기는 이제 6개월이에요. 자, 길게는 한 1년 6개월이 남아 있고요. 짧게는 한 1년 정도. 자, 이렇게 길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게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 그렇게 상승장에 지금 초입 구간에 거의 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승을 어디까지 할지, 얼마나 할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많이 쌓아갈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알아볼 내용은요. 자,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인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단기 악재는 분명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을 만약에 포트에 편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큰 폭의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무 같은 부분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해요. 기술력을 우수하게 갖고 있다고 그 회사가 왜냐면 그 기술력을 누구한테 상품으로 팔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수합병도 되는 거고요. 그런 돈이 좀 없는 회사들은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도 하는 거고, 또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관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업 CEO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코스닥에 상장만 시켜놓고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일이 많아서 되게 인식이 좋지 않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통 보면은 만약에 그 종목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계좌는 좀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줬을 거야, 트레이딩 계좌는. 근데 한 종목이 거의 뭐 20% 이상의 이런 하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전체 계좌 수익률을 좀 깎아 먹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죠. 왜 그런 판단을 했고 유상증자라는 건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뜨면 무조건 이제 손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라는 건 유상증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기업에서 우리 기업이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걸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걸 상품화하면 이런 큰 수익으로 만들어서 이런 투자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걸 이제 유상증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유증은, 이게 이 유상증자라는 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세 차익을 줘야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금 주식의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유증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죠. 유증 가격을 지금 시세보다 이제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유증이 확정되게 되면 단기간에 이제 동종목은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고수라는 단타꾼, 투기꾼들이 종목이 되고요. 이제 세력은 개인들의 투매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단기 차익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유증이라는 게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 가치보다 당연히 할인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손해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관점으로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제 신규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유상증자 이런 거는 하나의 이벤트로 치부를 해야 됩니다. 유증을 만약에 성공을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장기 관점에 이제 우리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고 또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기업이 5만원 갈 건데 지금 만원이다. 근데 무슨 악재나 뭘 맞아갖고 또 이제 뭐가 있어서 주가가 50% 하락했다. 그럼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자금을 더 투입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런 유중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특히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금을 투입을 하려면 유중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런 분석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유중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주주 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더워서 안 되겠다. 에어컨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주주 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지금 주주들은 지분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주주 지분이 30% 미만이라 그러면 유상증자 발표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손절매를 합니다. 손절은 없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손절은 없는데 이런 경우라 그러면 손절이 아니고 투자 실패로 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빼요. 그런데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이라 그러면 분석을 해서요. 뭐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이런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기회를 이제 잡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중 발표 전에 대주주가 지분을 대량으로 팔아치웠다 그래도 이건 이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썩은 기업이죠. 왜냐면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대주주가 지분을 쉽게 말하면은 내 던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악재를 때렸다. 그럼 이거는 미리 알고 내부자들이 먼저 다 팔아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이 없는 오너들이나 CEO들은 우리가 믿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빠져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지분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대구매 유증을 한다고 이제 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주주가 우리가 지금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자, 몇 푼 되지가 않아요. 대주주 지분율은 훨씬 큰 금액이고 훨씬 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 정보를. 그럼 이 유증 결정을 할 때 이 대주주는 당연히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무언가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다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주주는 유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늘려갈 수도 있고요. 유증 발표를 하고 뭐 개인들이나 이제 뭐 주주들이 쉽게 말해서 주식을 던져버린다면 주가를 확 끌어내려가지고 그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리 분석을 해보면 대주주가 이제 내부 정보인 유증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이 정보를 미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증을 할 거라는 건 이미 대주주는 알고 있었단 소리죠. 그러면 자기 돈이 이만큼 묶여 있는데 이게 유증을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유증을 유증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단기적인 뭐 이런 악재 뭐 터지고 뭐하고 하면 그때 뭐 불안해서 뭐 다 자기가 가진 거 다 던져버리는 그런 투기꾼들 단타꾼들의 움직임에 집중할 게 아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은 대주주 움직임. 대주주의 움직임을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유증하는 이 종목에 대한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증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드러날 확률이 거의 저는 이제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해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럴 때는요, 유중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쓰레기 회사들만 유중을 발표를 해요. 근데 모멘텀이 살아있고 무언가 이런 지금처럼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신규 투자를 위해서 유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들이. 왜냐면은 인수합병을 추진을 한다든가 기업을 팔아버린다든가 하면은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돼요. 이 기업은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되죠. 인수합병을 해서 덩치가 더 큰 공룡기업에 회사를 넘기다든가 기술력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기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활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저런 부분이 다 막히면 이제 헐값에 이제 뭐 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가 이제 뭐 IMF 때 보면 우리나라 유망 벤처 기업들이 외국 자본을 헐값으로 이제 많이 팔려 나갔죠. 그렇게 해서 득을 많이 본 게 이제 미국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유중에 대한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이어갈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심리 분석이에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주식 투자에서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하면 망하는 이유 하면서 심리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한 적이 있었죠. 투자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라는 건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하는 거다. 미래에 내 자산이 얼마나 늘어가 있을 거고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데이터는 말 그대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인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미래 가치라는 거는 스스로 창의력을 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커뮤니티 보유 종목 중에 어제 유중을 발표를 하고요. 어제 장 끝나고 유중 발표를 하고 오늘 이제 20% 넘게 단기 급락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우리는 이 유중 발표 전에 주가는 2,000원이었습니다. 자, 2,000원 구간이었는데 유중 발행가를 1,385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발행가 확정은 이제 7월 26일날 결정이 되면 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이 한 달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매매를 이어갈 거고 투자를 이어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이 들어갔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지금 22% 하락을 했는데 1,6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발행가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1,660원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 유중을 보통 하게 되면 현재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보통 발행가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행가가 현재가가 20% 정도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유중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각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유중 참여자들도. 그러면 이 기업에서도 자기가 증권사 뭐 직원을 사서 뭐 따로 해가지고 자금을 투입을 해서 주가 방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가를 방어를 해야 이제 유동 물량이 이제 몇 프로나 주식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중을 대규모로 거의 뭐 한 2천억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시총의 더블 정도를 지금 유중을 한 건데 이렇게 되는데 대주주 지분이 30%다. 그럼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대주주 지분은 묶어놨다고 보고 이제 유동 물량이 이제 한 70%인데 그런 주주들 중에서 이제 유중 발표를 이렇게 크게 했다 그러면 자본을 투입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놨다고 봐야 됩니다. 대주주가 지분 확대를 더 한다든지 왜냐면은 이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대주주가 입금이 통하려고 그러면 대주주여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업을 오너가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운영을 하려면 어찌됐건지 지분 뭐 한 51% 이 과반수 넘게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분을. 근데 그러면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한 기업인데 이거 유중 이거 해가지고 기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유중 발표를 했다? 그렇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유중 규모가 시총의 2배 가깝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건 자회사예요. 자회사인데 모기업 같은 그 주식은 지금 날아가고 있죠. 한 3, 4일 동안 지금 거의 한 20, 30% 급등을 했습니다. 모기업이 주가가 한 20, 30% 급등을 했고요. 그 모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유중 발표를 과거에 해놨다가 유중이 이제 시작할 그게 얼마가 남지 않아서 주가 방어를 주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 모기업의 지분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 거의 뭐 이 유중은 무언가 자기들만의 이야기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유중 규모가 대규모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대주 지분이 그대로 살아있다? 유중 규모가 대규모인데 시총의 2배인데 대주주 규모가 대주주 뭐라 그래야 돼? 대주주 지분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는 이 회사를 버릴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중 실패가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유중을 했다 그러면 무언가 뉴스를 감춰놨을 게 있어요. 왜냐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유중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유중일이 거의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이제 뉴스를 하나 터뜨리겠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뉴스를 보면 우와 뭐 이 기업이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겠구나 하는 환상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킵니다. 일단 유중이 끝난 다음에는 이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이런 유중 발표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시나리오가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를 하나를 준비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래갖고 그런 뉴스가 만약 딱 터지게 되면 이 유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모가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하는데 일반 공모라는 게 뭐냐면 유중을 2천억을 투자 유치를 받으면 유상증자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왜 유중을 받겠어요? 주식시장에 공급되는 그 물량보다 싸게 받으려고 유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중에서 만약에 뭐 2천억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2천억만 필요한데 갑자기 뭐 자금이 한 5천억이 몰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현재 주식은 이제 급등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 파급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중 발표가 한 다음에 유중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런 뉴스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뉴스가 터지게 됐을 때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렇게 유중이 딱 나오고 투매가 나왔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이런 부분들 기업의 안전성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럼 이제 자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상황이 지나고 보면 제가 유중을 하고 한 기업들을 이제 과거에 이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했던 거 살펴보면 실패할 확률이 일단 저는 이제 10%도 안 됐었다. 한 모르겠어요. 뭐 한 10종목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저도 유중이라는 거에 겁을 많이 먹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제대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그동안 해본 거 보면 거의 성공하는 거예요. 거의 실패를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미 뭐 드러난 악재라는 거, 유상증자라는 거 이제 드러난 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를 딱 해버렸으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기업 주식하면 이번에 유상증자한대 이런 소리가 다 돼 있다고. 근데 무언가 밑에서 받치는 세력이 보이고 뭐하고 한다. 그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심리 상태가 이미 최악입니다. 최악. 유상증자 한다니까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별로무 상상을 다 하고요. 그럼 이제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기 전까지는 투매 구간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만 잘 넘긴다 그러면 굉장한 급등으로 뭐 진짜 순식간에 뭐 100% 300%는 만들어줄 수도 있다. 거의 한 제가
유중의 공지가 딱 뜨고 한 3개월, 4개월 해갖고 분석을 해서 매입했던 종목들은 한 50%는 그렇게 날아갔던 것 같아요. 유중 결과 발표가 딱 되면 이제 유중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내겠죠. 그럼 한 번 더 투매장이 열립니다. 그렇게 투매 구간에 또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멘텀으로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앞으로는 이 유상증자는 이 종목에서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이 유상증자를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또 실패 이유를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유중에 대한 발표하는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악재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근데 이제 개인들이 보유 물량이 많은데 개인들이나 일반 뭐 외국인이든 누구든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을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유동 물량이 밖에 많아. 내부에서 뭔가 쏙닥쏙닥 한 사람들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많다 그러면 이 유중 발표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투매가 연출이 되겠죠. 심리를 계속 끌어내리는 거야.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지켜보면서 과연 진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번에도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주주 자금이 만약에 딸린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제 기술력을 담보로 동종업계에 외국 기업의 매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락 압력이 커질 건데 이제 유중 실패를 하고 나서 안 좋아지는 경우를 이제 예로 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당장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뭐 기업 매각이라든가 커다란 또 모멘텀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외국 기업이 이 기업을 산다 그러면. 왜냐면은 이미 유중 실패하고 이렇게 뭐 이러고 저러고 되면 거의 뭐 주가는 진짜 바닥에 바닥을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중 발표를 한 게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딱 했을 때는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 살아있을 때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아예 말라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털렸죠.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이 구간은 이제 하락이 나오고 뭐하고 한 걸 보면서 이제 이건 골팍이다 해갖고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유중 발표가 딱 터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구간에 이 내부 정보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먼저 던진 거예요. 이 구간에 이제 내부 정보를, 이건 이제 개미들 물량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터는 경우도 있지만 유중 발표가 터졌다는 거는 이 유중 발표를 미리 안 사람들이 이미 주가를 던진 겁니다. 내부자들 중에 주변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쏙닥쏙닥 했겠죠. 그 사람들이 이미 미리 던진 거고, 유중 발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승을, 이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또 횡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폭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유중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선, 지금 보면 1660원이 이 빨간 선을 그려놓은 지지선이에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종가가 거의 1600원이죠. 그럼 60원, 한 60원이면 한 5%? 4%에서 5% 정도 열려있겠네요. 이 1660원을 강하게 뚫어내는지 봐야 됩니다. 이걸 강하게 뚫어낸다 그러면 지금 한 뭐 저항 구간인 이 구간, 유중 발표 있기 전 구간, 이 구간, 이 갭은 다 메워요. 그럼 그냥 단기적으로 25% 수익 구간은 열려 있다는 거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립니다. 한 번 더 밀리고 나서 이제 끌어올릴 때 크게 끌어올려요. 왜? 유중 발표일 전엔 주가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유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누가 아무도 받지 않겠다, 받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유상증자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체크를 하면 지금 이 지지선이, 지금 이 빨간색 지지선이 무조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이 지켜내야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 밑으로 왔을 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리스크는 무조건 관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좌 자금의 5%로 한정해서 자, 2% 우리 커뮤니티에서 2% 매매하시는 분들은 3비중까진 실어도 되고요. 자, 1% 비중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5% 비중까지 운영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리딩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드릴 테니까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유중이 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투자하는데도 이제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악재라는 거는 결국은 다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있어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움직임이 어떨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검증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 사실 뭐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된다 그래도 우리 계좌에 실질적으로 타격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몰빵 투자를 해서 이 모멘텀만 보고 기업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보면. 그리고 이번에 생산기지도 이제 지금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생산 설비가 지금 인건비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적자 폭이 확대가 되니까 생산 설비를 아예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뭐 일자리가 줄겠지만 일단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우수한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산 설비를 이전을 하게 됐으니까 베트남에서는 또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합니다. 기업들의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이런저런 저는 그것도 되게 큰 호재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생산 설비를 이전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설비를 가지고 있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뭐 유럽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그 동남아 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면 그런 데서 사업을 해봐야 그 기업이 망한다고 나라에서 절대 도와주진 않아요. 그냥 인건비만 비싸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오히려 더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일단 이 기술력이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뭐 이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보통 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는 훨씬 더 컸는데 중국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면서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 기업의 3배, 4배 이상의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 기업은 성장을 못했어요. 왜? 투자 유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어줄 돈이 없었죠. 나라가 빚쟁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크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난 그런 기업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부각이 돼가지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무언가 이제 침 흘리고 이 기술력에 침 흘리고 또 이제 해외 스타트업들이 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좀 우호적이에요.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우호적이라 그런 기업과 뭔가 시너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뭐 1000%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해가지고 여기서 50% 100% 뭐 손해 본다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안전성 같은 부분들이 이게 데이터로 공부가 됐다 그러면 투자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장기 투자 가능한 거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걸 하기가 싫다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 성장성보다는 안전성 위주인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뭐 음식료, 뭐 내수주, 무슨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주 관점으로 점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만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주들을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1000% 상승하는 종목 있으면 9%가 상장 폐지돼도 본전이다. 이런 확률적인 분석을 믿고 저는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고 또 이게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내세울 만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음에 스토리로 가지고 나올게요. 또 영상으로. 자, 기업 분석은 제가 심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자꾸 했어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는 동안에 이제 투자한 기업은 수도 없이 악재와 호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일일이 반응을 하게 되면 절대 장기 투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중을 잘게 쪼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1% 급락을 했어요, 이 종목이. 근데 이 종목에 만약 몰빵 투자를 해갖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안 던질 수 있을까요? 무조건 던진다고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던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처럼 비중을 쪼개서 잘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빵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22% 손실인데 이게 나중에 500%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지나서 1, 2년 지나서 이게 500% 상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손절매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기업에만 악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내가 이 손절한 기억만 있는 거야. 나중에 500% 간 거를 알게 돼도 그 기업은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이 잘못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기아차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무슨 막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투매 나올 때 기업 분석을 해서 기아차는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보는데 기업 분석을 하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입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랑. 그때 기아차만 한 게 아니라 현대위야, 한라홀딩스 뭐 이런 자동차 그런 업종도 다 해갖고 매매해갖고 다 수익 보고 나왔고, 지금 또 이제 진입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주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투자해서 대응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투자해도 돼요,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악재하고 호재를 맞아요, 이렇게. 근데 호재가 올 때마다, 악재가 올 때마다 일일이 반응을 하면 절대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관리 자체를 아예 다시 마인드를 잡으셔야 돼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마인드가 1번입니다. 마인드가 1번. 이제 앞으로 한번 딱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까지만 이 종목을 좀 관심을 두고 한번 지켜보면 대충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악재가고 이제 호재가 있을 때마다 분석을 하고요. 경험치를 키워가다 보면 이제 그냥 딱 봐도 어떤 상황인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심리 분석은 창의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대주주 지분을 왜 얘기를 했을까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을 지표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대주주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분을 그냥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지분을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내가 대주주라 그러면 이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발표 전에 정리를 했겠죠. 왜? 발표를 하면 이렇게 투매가 나올 걸 알아요. 이런 폭락이 나올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유종 발표를 하게 되면 폭락이 나올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자산 가치가 20%가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발표를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무언가 다른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긴 흐름의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원분들은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거고요. 수익을 챙길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익이면 아무 때나 챙겨도 상관이 없어요. 2% 수익을 보건 200% 수익을 보건 5% 수익을 보건 수익이니까 수익이잖아요. 근데 손실은 함부로 확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없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이렇게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면 심리적 지지선이 1660원이라 이 부분은 주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보다 4% 5% 위에 있는 구간까지는 무조건 상승 여력이 열려 있어요.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 유중 전에는. 지금 바램가 이걸 지키게 해달라 그러면 7월 26일 전에 이런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1660원은 무조건 지키려는 움직임이 보일 거라고. 그럼 루트로 내려올 때마다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무조건 받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회원분들은 이제 싸닥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2월 20일부터 함께 하면서 싸닥지를 경험했고, 그때 수익 보고 나왔던 종목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 YG엔터 같은 거 막 50%씩 갔죠? 우리가 바닥에서 처음 진입한 자리보다 한 50%씩 갔어요. 한 40%, 50% 가고, 뭐 신세계 뭐 이런 것도 막 한 4, 50% 가고,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것도 30% 이상 다 그랬죠? 싸닥지 했던 종목. 우리는 뭐 10% 이렇게 챙기고, 다른 종목도 매매했지만, 그건 이제 뭐, 그렇게 갈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우리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한 게 100%는 아니지만 틀렸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누적 수익이 생긴, 확정 수익이 이제 100% 이상 종목 누적 수익이 생긴 그런 종목들만 이제 1비중은 장기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복리를 입혀가는 거고, 누적 수익금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복리를 입혀가는 게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 팔아갖고 20%짜리 뽀록도 챙기고 뭐 이 종목도 사고 다 그 돈으로 그걸 이제 수익 보고 팔고 나와서 그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때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30% 40% 수익이다. 그게 과연 그게 손해냐고 따져봤을 때 손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경험했죠. 회원분들 중에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진짜 과거와는 다른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지나고 보게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지나고 보게요. 주식 100% 채워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상승 시작했잖아요. 지수 폭락도 경험을 했죠. 이제 북한 지정, 이때 뭐 한 2% 빠졌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우리 코스닥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한 2% 빠졌죠. 그래, 지수 폭락을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폭락장은 2% 3%씩 계속 빠져요, 계속. 지수가 2% 3%씩 계속 빠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런 게 폭락장이에요. 그런 장들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 방에 이제 폭락에 벌벌 떨고 이러면 장기 투자 못 한다는 소리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다 그에 대한 대비는 해 놓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는 방법들도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접 경험을 시켜드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경험치가 다 쌓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투자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커뮤니티가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악재를 경험을 했다는 거죠. 지금 유상증자 경험하고 있고요. 과거에 사드 악재 경험했고, 이제 북한 뭐 지정학적 뭐 이런 거 경험했고, 그 전에도 투자를 했던 분들은 11월 달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때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을 때 그때 투자 안 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트럼프 그렇게 당선돼서 그렇게 크게 빠졌을 때부터 이제 지수가 상승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뭐 6개월 동안 지금 뭐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그때 사놨으면 그냥 다 돈 벌었다고요. 그 중에 제대로 선택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지금 100% 200% 지금 수익구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유중이라는 악재도 경험해볼 이제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새로운 악재라는 거에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나도 처음 보는 만약에 그런 악재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과거에 내가 다 경험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우리 포트에서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포트를 나중에 제외시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확답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리딩을 해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걸 다 지켜보면 크게 공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런 상황, 자, 불안해할 게 하나도 없다. 빠져봐야 20%밖에 안 빠졌어요. 수익 볼 때 뭐 20% 수익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빠질 때 한 20% 이렇게 한번 빠지면 이제 막 벌벌 떨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몰빵 투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계좌 자금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 종목. 지금 1비중밖에 없잖아요. 계좌 자금 대비 2% 자금 실렸어요. 자, 2% 자금에서 20% 빠졌어요. 자, 1% 자금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2% 자금 대비 20% 빠져서.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0.4%. 계좌 자금 얼마예요? 뭐 1000만원. 지금 좀 보통 평균적으로 좀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평균이 500에서 1000만원에 가서 1000만원을 봤을 때 0.4%면 얼마예요? 1%가 10만원. 0.4%면 4만원이잖아요. 계좌 자금 대비 4만원 빠져요. 4만원.
0.4% 빠졌다고. 20% 빠져봐야. 우리가 지금 계좌 수익률, 누적 수익률로 보면 지금 얼마의 수익률을 봤어요? 지금 10% 계좌 수익률 봤다고 보자고요. 10% 계좌 수익률 봤으면은 우리가 종목 수익률을 몇 프로를 지금 챙겨놨어요. 수익금으로 챙겨놓은 게 몇 프로를 챙겨놨어요. 계좌 10%면 자, 2% 매매했다고 봤을 때 2% 매매했다고 봤을 때 계좌 10%면 지금 누적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나? 계좌 10%면 1%로 매매를 하니까 100배. 아, 2%로 매매하면 일단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 아무튼 200% 이상 뭐 누적 200%뭐 한 1000%는 쌓였겠구나. 한 1000%? 자, 누적 수익률 지금 한 1000%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장 폐지돼봐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그 쌓아놓은 수익금의 만약 10% 수익 계좌일 경우에 계좌 자금 대비 10% 그러면 누적 수익을 우리가 1000% 쌓아놨어요. 1000%. 이거 해갖고 상장 폐지돼봐야 900% 수익 남아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죠, 이 수익은.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시라고. 우리는 비중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컴퓨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유상증자 발표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거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봤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임을 취하고 할지 그런 걸 이제 지켜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로 다뤄볼게요. 오늘은 이제 무료 추천주가 하나 나가야 돼요. 제가 무료 카페를 개설을 했으니까 이제 매주 금요일날 이제 무료 추천주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근데 남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단기 목표가 얼마고 뭐 손절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에 대한 방향을 이제 짚어드리면서 추천주들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아니시라도 이제 뭐 유료 카페 회원분들이 우리 유료 회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좀 투자에 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저축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나에 대한 사랑이다. 자, 무조건 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